2021년 9월 3일 오후 12시 28분경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라던 그곳에 41살의 김씨 여성이 힘겹게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김씨가 17년 동안 살았던 한 빌라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49살의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김씨는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의 옷을 챙기러 집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남편이 그 집 비밀번호 안 바꿔놨다, 비밀번호 그대로다 해서 아버지와 김씨 여성이 집을 찾았던 건데 딱 가서 보니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 김씨 여성 조금 촉이 이상하셨던 겁니다. 뭐야, 비밀번호 안 바뀌었다고 해놓고서 바꿔놨네. 아빠 괜찮겠지? 아우, 아빠가 있는데 무슨 일 있겠냐, 걱정하지 마. 그렇게 김씨 여성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애들 옷 가져가려고 집에 왔는데 뭐야, 비밀번호 바꿔놨네. 이거 비밀번호 뭐야? 아, 집 앞이야? 기다려, 내가 곧 그리로 갈게. 아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남편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1시간 뒤 자신이 직접 가서 문을 열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오후 1시 48분경 남편 장씨는 일을 하다 말고 나와서 아내 김씨가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김씨 여성, 그리고 남편 장씨, 그리고 장인 어른까지 3명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요, 정말 이 장인 어른, 김씨 여성의 아버지도 느낌이 조금 이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예감이 안 좋으니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3사람이 집에 들어가고 바로 이 남편 장씨, 김씨 여성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해라. 목걸이는 또 왜 가져가? 등등. 장인 어른이 있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둘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에이씨, 너 내가 오늘 죽여버릴 줄 알아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남편 장씨가 방에서 가지고 나온 건 다름 아닌 일본도였습니다. 일본도. 너무 놀란 아버지는 장서방 왜 그래? 왜 이래?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너무 놀란 이 김씨 여성 부엌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부엌으로 가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싱크대가 있는 쪽에 완전히 피할 수 없이 가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남편 장씨는 아내 김씨에게 일본도 장검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번 찔러버렸어요. 김씨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막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아버지는 칼에 찔려 의식을 잃은 딸을 바로 들쳐업고 빌라 계단을 정말 어떻게 뛰어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내려오셨습니다. 혹시나 이놈이 뒤따라와서 내 딸을 계속 해야 할까봐. 그렇게 빌라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바로 119에 급하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내 딸이 칼에 찔렸다고, 얼른 좀 와달라고. 지금 그 녹취 파일을 들려드릴게요. 야, 빨리 경찰 좀 불러줘. 우리 딸 칼에 찔렸어. 빨리 경찰 좀 와봐지. 야, 빨리 경찰 좀 불러줘. 우리 딸 칼에 찔렸어. 빨리 경찰 좀 와봐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님이 딸 김씨를 데리고 나와서 빌라 옆에 이제 땅에 눕혀 놓으셨는데 그때 김씨가 숨이 넘어가면서도 아빠, 우리 딸들 어떡해. 마지막 순간까지 김씨는 남은 자신의 2 딸을 걱정했다고 해요. 신고를 받고 급하게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김씨 여성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김씨. 얼굴에 자상 2군데, 복부에 2군데, 왼쪽 쇄골, 왼쪽 팔꿈치 전체적으로 자상이 확인된다. 한 여성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목숨을 잃었고 아버지는 눈앞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이 범인 장 씨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 장 씨는 피해자 김 씨 여성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 씨 여성의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는 나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장롱 속에서 옷을 꺼내는데 하필 그 칼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씨 여성의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버님이 저를 좀 뜯어 말리지 그러셨어요. 당시에 이 남편 장 씨와 아내 김 씨는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셨을 때 이 장 씨 남편 계획적으로 아내 김 씨를 죽인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인 걸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그냥 집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줬으면 서로 만날 일 없었을 거고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장 씨는 집에 온 지 5분도 안 돼서 자기 아내를 칼로 찔렀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 김 씨 여성의 가족분들은 장 씨가 평소에도 일본도로 김 씨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 김 씨는 되게 성실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20대 초 입사했던 회사에서 9살 연상의 남편 장 씨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 장 씨의 주변 사람들은 장 씨가 뭐 성격적으로 모나거나 그런 거 없었고 일도 욕심 있게 잘했고 사람들과도 잘 지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는 장 씨. 하지만 제일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한 번은 김 씨 여성이 남동생에게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누나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 여기에 녹음기가 있을 수도 있어. 어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나갔었냐. 그런 스타일이야. 내 톡을 다 본 거야. 난 무서워. 무섭다고. 난 정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어. 있을 때마다 전화와. 있을 때마다. 어제 둘째랑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 들어가라고 하더니 애 방문도 다 닫기 전에 때리더라. 그 새끼가 나 죽이겠대. 내가 이렇게는 못 산다고 했더니 그래 너 마음 먹었지? 그러면 너는 이번 주 안에 죽는 거고 끝까지 찾아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내용도 심상치가 않고 김 씨가 이미 뭔가를 좀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감시와 집착, 가정폭력에 살해 위협까지. 아내 김 씨를 약간 동등한 위치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 같이 봤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 남편 장 씨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소파 밑쪽에 몰래 녹음기를 틀어놓고 아내가 나 없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 다 감시하고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도 다 깔아서 김 씨가 눈치채서 이걸 지워놓잖아요? 그러면 또 깔아놓고 김 씨에 대한 남편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문제의 일본도를요, 평소에 이 장 씨가 둘이 자는 안방 침대 머리맡에 놓고 자고 그랬었대요. 뭐 장식장을 둔 게 아니라 진짜 머리 베개 바로 위에 이 일본도를 올려두고 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 남편의 행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혹여나 김 씨가 본인이 자고 있는데 그 일본도로 죽일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김 씨가 그 일본도를 어디 다른 데다가 치워놓잖아요? 그러면 귀신같이 그걸 또 찾아서 머리맡에 올려놓고. 도대체 이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일본도를 부부 침실에 뒀던 걸까요? 주로 찌르고 베는 용도로 제작되는 날카로운 장검, 일본도. 한 번만 휘둘러도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무기입니다. 이 일본도와 같은 도검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 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에 소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 씨는 일본도를 아주 오래 전부터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 씨의 가정폭력 또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내가 해준 밥 반찬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아내의 목을 조르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 일본도가 아닌 부엌 식칼을 들고 위협한 것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올해 5월 말 김씨 여성은 두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6일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까지 넣게 돼요. 정말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씨가 그 집을 나온 뒤 이 남편 장씨는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내 김씨 찾으려고. 네 누나 전화를 안 받는데 네 누나 어딨냐? 어딨냐고. 지금 니네 집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집 밖으로 끌고 나와봐. 집요하리만큼 아내를 찾아 헤맸던 장씨. 그를 피해 아내 김씨는 6월 24일 접근 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살해당하기 20일 전 그녀가 숨어있던 곳으로 장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더욱더 초조하고 불안해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이 접근 금지 명령, 이 김씨 여성이 살해당하던 그날까지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살해당한 9월 3일까지 접근 금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쉽게 숨어있는 위치를 알아내서 찾아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날의 비극적인 죽음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은 훨씬 더 일찍 신청했을 때 그때 바로 적용이 됐어야 합니다. 이 김씨는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다 결국은 죽은 거잖아요. 폭력도 오래됐고 그리고 치명적인 폭력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예고된 인명피해가 났다라고 밖에는 누가 이 결과를 예상 못했겠냐고요. 이렇게 될까봐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죽는 그 당일까지도 아무것도 뭔가 처리된 게 없었다는 게,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김씨가 남동생에게 통화하면서 본인 입으로까지 얘기했어요.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한다고, 무섭다고.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이 장씨는 큰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날도 추워지는데 집에 있는 옷, 신발 가져가. 장씨가 먼저 옷을 챙기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 당일 김씨 여성이 그 집을 간 거였단 말이에요. 집 비밀번호도 그대로 있다고 해놓고 딱 가서 보니까 계획적으로 바꿔놨어. 그리고 집에 들어간 지 채 5분도 안 돼서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밀번호를 남모르게 바꿔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가 몰래 쓱 와서 옷을 못 가져가게끔 만들었잖아요. 전화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와 만날 수밖에 없는,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날 장씨는 처음부터 아내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집을 갔던 걸까요? 아니면 그의 말대로 욱해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던 걸까? 장씨는 체포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의 큰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빠가 우리 딸을 봤을 때 어른이 되어 있겠네. 우리 딸은 용기 잃지 말고 그늘 없이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해. 아빠는 미안하게도 교도소에서 하루 3끼 밥 먹으며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지금 편지의 일부분인데 딱 들어보셨을 때 엄마를 죽인 아빠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같나요? 마치 약간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아빠가 남아있는 가족들, 자식을 걱정하는 듯한 편지 같지 않나요?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를 죽인 아빠예요. 그런데 편지 내용은 약간 묘합니다. 김씨 여성은 자신의 숨이 끊어져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딸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딸들 어떡하냐고. 평생 자식 일만을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자식 때문에 살아가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주위 이웃들까지 눈물을 보일 정도로 성격, 평판 또한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결혼 기간 동안 지옥이었을 텐데 편히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아버지 어떡해요.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자식들은 또 어떡합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유가족 분들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신상을 공개해라,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라면서 청원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의처증을 가지고 아내 김씨를 그렇게 철저히 감시하고 허구한 날 때리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남편 장씨. 정작 본인은 내연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내연녀 딴 여자가 있어가지고 바람피고 있었으면서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배우자가 상대를 무참히 살해했을 때 그 형량은 가정폭력이나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가중 처벌 시 최소 징역 15년 이상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입니다. 결론 난 게 없어요. 끝까지 남은 딸들을 걱정하며 엄마는 숨을 거뒀습니다. 딸의 잔혹한 죽음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마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엄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너무 끔찍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